친정에서 지원해준 며느리의 가게를 뺏으려는 시어머니가 다 있네요. 며느님은 시어머니를 시원하게 응징해 주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된 유부녀입니다. 원래는 저도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 좀 이르게 자녀 계획 세우고 싶었는데 지금 시어머니 하는 행동을 보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우선 저희 시댁은 홀어머니의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저에겐 시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시누이도 이미 결혼했지만 넉넉지는 못하게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이 낳자마자 시누이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해서 심해부 혼자 외벌이로 살고 있거든요. 저랑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친구들이 소개팅해준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너네 둘 성격 정말 잘 맞을 것 같아. 꼭 만나봐. 하는 친구들 성화에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몇 번 만나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잘 맞아서 교제를 하게 됐죠. 어영부영 재밌게 만나다 보니 홍기가 찼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남편 같은 사람이라면 제 인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요. 결혼할 때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셔서 일정 금액 도와줄 테니 꼭 집은 매매해서 살아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안정감 있을 걸로 생각했어요. 어차피 둘 다 직장 생활하고 있고 대출금 있어도 못 갚을 돈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댁에서 이걸 반대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신혼부부가 꼭 30평 이상 집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냐? 처음에는 원래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거다. 빚지고 하는 결혼 독이다. 하면서 저희를 굳이 설득하려 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저희 결혼할 때 도움 주지 못하니 반대하시는 거였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 지원받으면 남편이 기죽을 수 있다는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 속내를 몰라서 친정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받지도 않았어요. 남편이랑 저도 이왕이면 빚 없이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20평 초반대 아파트형 오피스텔에 살림 차렸고요. 저희 부모님은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결혼하고 얼마 뒤 코로나가 터졌다는 건데요.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상가 몇 개 매장이 우수수 빠지면서 약간 유령상가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가게가 있어야 또 옆 가게도 들어오고 하는 건데 스트레스가 크시다는 것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친정부모님이 저에게 네가 가게 하나 내라. 지금 상가 분위기도 그렇고 변화가 필요하다. 월세는 안 받을게. 하셨습니다. 저도 호텔 주방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던지라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위험 부담은 있었지만 평생 호텔에 있을 수 없다면 차라리 젊을 때 도전해보자 싶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디저트 가게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비슷한 매장이 없어서 어려운 시기인데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처음에는 매일 장사하고 남는 건 주변 분들 드리거나 저희 가족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어느 날은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미리 몇 개 시어머니 가져다 드리려고 포장해 뒀었거든요. 시댁에서 저녁 먹고 다 같이 디저트 먹자 하고 제가 싸운 것들을 풀어놨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맛보시더니 인상을 팍 쓰시는 겁니다. 몇 번 먹어보지도 않고 그릇에 손 비벼서 털면서 너는 지금 이런 걸 돈 받고 파니? 하셨어요. 그 말 뜻이 뭐였을까요? 공짜로 줘도 안 먹는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 면전에 대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누이나 시조카가 맛있게 먹어줘서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디저트는 아니니까요. 남편도 옆에서 맘만 있구만. 엄마는 노인네라 잘 몰라. 하고 장난치면서 시어머니를 타박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꿋꿋하게 구시렁거리면서 제가 파는 디저트를 욕했는데요. 어느 순간 저희 지역 소개하는 유명 SNS에도 몇 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매장은 눈에 띄게 바빠졌어요. 그래도 꼭 한두 개는 남았던 디저트가 점심시간 지나면 다 팔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 역시 새로운 메뉴도 많이 내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게 됐습니다. 저희 찐언니도 아이 낳고는 집에 있었는데 시간이 될 때 나와서 도와줬어요.
그래도 너무 바빠서 직원도 새로 구하고 저는 디저트 만드는 업무만 보는 역할로 빠졌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 한창 배달 시장이 막 커지고 있어서 등록하니 그게 더 매출이 잘 나오더라고요. 배달까지 감당하려고 놀고 있는 상가 한 칸 더해서 예쁘게 인테리어까지 마친 후 장사는 더더욱 잘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만든 디저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웨이팅까지 해주셔서 그런 날은 손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울기도 했어요. 몸은 정말 힘든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 감격스럽고 감사해서요. 포장이나 플레이팅까지 신경 써서 그래도 꽤 괜찮은 축의 디저트 가게로 발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번 가게에 들르신 적이 있었어요. 장사 잘 되는지 구경하러 오셨는지 감시하러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에 생각보다 너무 바쁜 시간대에 오셔서 제가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대접해드렸던 디저트 몇 개 맛보시더니 가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끝나고 시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저녁이라도 먹고 가시지 그러셨어요. 신경 못 써서 죄송해요. 했습니다. 비아냥거릴 줄 알았던 시어머니께서는 아니다.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신경 쓰지 마. 하고 오히려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의심이 갔는데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근데 말이다. 직원을 더 써야 하는 거 아니니?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간의 시어머니 태도가 있으니 불안해서 지금 바빠서 직원 들어와도 교육시킬 시간이 없어요. 이따 생각해 봐야죠. 하고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직원을 더 뽑아라. 그렇게 일하면 몸 축난다. 하시면서 저를 설득하려 하시는 겁니다. 제가 괜찮아요. 됐어요. 하면서 거절해도 끝까지 직원 뽑으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하신단 말이 정 구하기 힘들면 땡땡이라도 데려다 써. 하며 시누이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 집에서 놀고 있는 시누이 저희 가게에서 쉬엄쉬엄 일하게 하고 싶어서 저러시는 거구나 딱 감이 오더라고요. 뭐 저희 친정언니도 가게에서 일하는 것처럼 가족이 도와주면 좋죠. 하지만 저희 시누이 정말 게으르거든요. 꼭 육아휴직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휴직계 냈다가 그대로 퇴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애기 어린이집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내놓고 집에서 놀고 있어요. 시조카도 심해부가 퇴근하면서 픽업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딱히 집안일을 하는 것도 뭣도 아니고 그냥 생짜로 놀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한 번 하지 않았고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암만 사이좋은 시누이라도 같이 일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친언니랑 일해도 가끔 의견 안 맞으면 투닥거리는데 시누이한테 제가 그런 것들 편하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지금은 직원이 당장 필요하지 않아요. 생각해보기는 할게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저희에게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해놓으셨다고 해서 웬일이시지? 했지만 별 생각 없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 통해서 연락하셨는데 솔직히 몸이 피곤해서 남편에게 혼자 먹고 오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따라 나섰습니다. 진짜 평소에 잘 안 하시는 갈비도 해놓고 저 좋아하는 잡채까지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뭔가 꿍꿍이가 있으신 건지 과일까지 깎아주셔서 맛있게 먹고 집에 돌아갈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대뜸 할 말 있다 하시더니 저희 남편더러 너 회사 그만둬라 하시는 겁니다. 저도 남편도 어리둥절해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아니 지금 이렇게 잘 될 때 바짝 해놔야지 힘들게 따로따로 다른 일 할 거 뭐 있냐 2호점이라도 내서 얘랑 너네 시누이 일 시키면 딱 되겠네 하시는 겁니다.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니 얼굴 시뻘겋게 달아오르면서 저를 쳐다보고 아니라고 막 변명하며 손살에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정년 확실히 보장되는 직업을 왜 그만둬?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회사 다니는데 내조도 못 받고 저녁까지 서로 얼굴 못 보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럴 때 같이 힘 합치는 게 부부끼리 할 일이다. 하면서 마음대로 저희를 조종하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껏 힘들게 일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밖에 더 되냐? 남편이나 챙겨라. 하셨습니다. 남 좋은 일이라 하시기에
누굴 말씀하시는 건가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랑 친언니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잘 되고 나서는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정당한 월세 드렸고 친언니는 직원으로 쓰고 있는 걸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거든요. 듣자 하니 저희 친정 식구들을 남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께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게인데 마치 시댁 것인 양 남편의 시누이까지 눌러 앉히려는 게 너무 열받기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남이란 건 이혼 서류에 도장 하나 찍으면 완전히 남남되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왜 남편이라고 하겠어요? 까딱하면 남남되니까 남편인 거예요. 남이란 건 그런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니 막 뒤로 넘어가려 하시더군요. 저에게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해? 진짜 이혼이라도 당하고 싶냐? 하면서 삿대질까지 하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려야 하는지 저를 말려야 하는지 그 아수라장 속에서 허둥대고 있더라고요. 반응 보니 남편이 진짜로 시어머니랑 똑같은 마음 품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말 맞다나 남 좋은 일 시킬 수는 없으니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열내면서 거의 달려들 기세인 시어머니, 난처해야 하는 남편에게 저도 남 좋은 일 시킬 생각 없어요. 보증금도 없이 가게 열 수 있게 해주신 저희 부모님, 바쁠 때 도와준 저희 언니에게나 잘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잘못되기만 바라시는 어머니 마음에 들게 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돈 잘 버는 며느리한테 아들 버림받게 만들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시던가요? 이렇게 말하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타고 갔던 남편 차도 제가 몰고 와버려서 한참 후에 전화 몇 통 왔는데요. 집에 와서 분 삭히느라고 남편에게 전화 오는 것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2시간쯤 후에 남편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미안해 하는 말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랑 계속 냉전 중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사람 취급 안 해주고 있는 건데요. 시댁 엿먹일 겸 저희 언니에게 감사 표현도 할 겸 언니랑 상의해서 분잠 차렸고 언니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냥 던지듯이 얘기했고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나 봐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며칠 전에 전화와서 네가 그러고도 잘 사나 보자 하시더군요. 저는 부지런하잖아요. 잘 될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아들도 잘 되는 건데 모르시나 봐요? 지금 아들한테 악담하고 계신 건데 아들한테 악담하는 엄마는 처음 봐요. 어머니 인간 맞아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감싸는데? 이렇게 막말로 대꾸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 보니 남편도 사실은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자기 엄마 찾아가서 더 이상 진상 못 떨게 하는 행동은 남편이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변호사 만나고 이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에게 협의 이혼할 거야? 거부하면 소송까지 가고 하면서 이혼하자 말 꺼냈는데요. 그날부터 남편은 싹싹 빌고 시어머니는 아직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계시네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자기네 아들이 저한테 무릎까지 꿇어가며 이혼이 웬 말이야.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 엄마 다시는 너한테 연락 못하게 할게. 하면서 빌었다는 거 알면 뒤로 넘어가실 거예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도록 하려고요. 그동안 저에게 용돈 받아가며 여유롭게 사시니 배가 불러서 아예 제 가게까지 뺏으려 하셨나 봅니다.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요. 먼저 시댁에 붙이던 돈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 월급 통장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곧 시댁에 갈 일이 있는데 가서 시어머니 성질 좀 돋구고 오려고요. 못된 시어머니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네요. 며느리가 돈 잘 벌고 아들이 시댁에 용돈 보내주면 그걸로 감사할 일 아닐까요? 빼짜고 덤볐을 때 순순히 자기 거 내놓을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참 신기하네요. 한번 시작된 남편에 대한 의심 거두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